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뻔히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인이 오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기대감이 시들하다. 어떤 그 강력한 내러티브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희망이 사그러들고 있다. 이런 그 평가가 매트릭 스포트 보고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여전히 지지부진 답답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 강력한 내러티브나 주도적인 알트코인이 아직 올해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현재요. 이게 64.6%입니다. 정말 높고요. 정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제 3년, 22년 말부터 23년부터 지금 2년 반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정도면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훅 떨어진 데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딱 한 달이었습니다. 저게 보시기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때 XRP가 4,000원, 5,000원까지 날아갔고 스텔라도 저게 헤데라, 알고랜드 5배, 심지어 10배 이상 올랐던 그때가 바로 요때였어요.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이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알트코인은 끝났다, 죽었다, 사기다, 희망고문 그만해라가 사실상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금 5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토석, 특히 이더리움이 이제 소위 이제 죽상이죠. 근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킹왕짱인 걸 모르시는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알트코인도 이럴 때 다 같은 알트코인이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 보석 같은 알트코인이랑 처음부터 그냥 얘는 글러먹은 친구들이 다 같이 천대받고 있는 그럴 때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그런 코인이 뭐야? 좋은 코인들이 있어? 그런 코인들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은 거야? 라고 공부를 하시고 추매를 하시기에는 저는 정말 아름다운 시기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력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난 4년에서 5년, 좀 길게 보면 7년간 XRP의 가격을 정말 구두발로 계속 밟아버렸죠. 이렇게 소송 걸고 해서 가격을 밟으면요.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더리움은 XRP보다는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올해 XRP 들고 계신 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때? 징글징글하지? 이만하면 좀 포기 좀 하지 그래?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forever 저도 이제 펄머 불이죠. 저는 비트맥스는 아닙니다. 저 같은 낙관론자들은 예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는 영역이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3분기에 출시를 하겠다. 이것을 특히 금을 기반으로 달러에 패깅을 시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금까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람들의 신뢰가 그래도 있는 거 두 가지를 끌고 들어와서 출시를 하겠다. 지금 5억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 이상의 금을 지원하고 준비금은 20억 달러. 이거 굉장히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국가 간 거래와 국제 무역에서 이건요. 이게 지금 국제 무역을 쓴다는 얘기가 이렇게 버젓이 나온다면 사실은 이제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국가 간에 돈 주고받고 국제 무역에서 돈 주고받고 이때 뭐 쓴다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것도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키르기스스탄이란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할 건데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
동남아시아로 가겠다. 동남아시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디까지 간다? 중동으로 사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하든 미 국채를 기반으로 하든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요거랑 우리의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어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 토큰화된 자산이 어디 망 위에 올라간다? 이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억지로 쓸 수는 있어요. 뭐 레이어 2에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다 알트코인들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사용 지역이 지금 확대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10월 달 브릭스 실은 그 5개국이 아니고 뭐 10개국, 20개국 브릭스 플러스라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반미 동맹일 수도 있고 이제 탈달러화 동맹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브릭스 페이, 브릭스 브릿지 이런 실제적인 화폐 정책들이 실은 다 이미 발표가 됐어요. 테스트된 결과까지도 실은 나왔습니다. 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제 자국, 그러니까 그들만의 화폐를 만들겠다도 나왔고요. 탈달러와 심지어 비트코인을 무역에 쓰자 이것을 가장 강력히 주창한 국가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옛날에 키신저 장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달러화로 전 세계 석유 팔 때는 무조건 달러화를 쓰세요. 쉽게 말하면 페트로 달러라고 이게 50년 계약을 맺었던 게 만기가 됐습니다. 요것을 미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연장하려고 했겠죠. 사우디가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석유를 위안화로도 팔 수 있고 러시아 루블화로도 팔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제약 조건이 사라졌어요. 자, 키르기스스탄은 이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끈 장본인이다. 아, 장본인이 누굴까요? 지금 이걸 뒷단에서 누군가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진에 알아보시겠습니까? 낯이 익은 인물이 있죠.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독수리가 많이 있나 봅니다. 독수리 한번 날려보고요. 문화체험도 하고 뭔가 이제 뭐 좀 코인으로 추정되는 이게 뭐를 주고받고 있고요. 뒤에 이제 좀 어깨 형님들도 있죠. 이게 지금 왼쪽 그 전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차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뭐 문화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고 코인 산업을 같이 키워 무주화를 외쳤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수준이 됩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고 남북한 합친 것만 하고요. 여기에 인구는 한 7, 8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풍부한 수력이 이제 좀 수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굉장히 낮아서 채굴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중국에서 채굴 금지했을 때 뭐 미국의 텍사스로도 갔는데요.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채굴 풀들이 실제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채굴 핫풀이라고 합니다. 전기세가 쌌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랑 이 키르기즈스탄이 뭘 하나 이거 찾아봤더니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코인으로 결제. 이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페이가 있거든요. 요것을 지금 국가 레벨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키르기스스탄은 CBDC 도입 역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CBDC만 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CBDC만 쓰고 뭐 그러면 비트코인 안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키르기스스탄은 드렸다시피 수력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죠. 네, 에너지 공급의 30% 이상이 수력에서 오는데요. 잠재력의 10%만 활용되고 있다. 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수력 발전은 좀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낮 시간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흘려보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수력은. 쉽게 말하면 밤에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수력 뭐 터빈을 돌려봤자 이거 오래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력 발전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는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을 때는 그냥 써서 낮 시간 동안에 공급하고 전기 주고요. 밤 시간에 안 쓰는 그 수력 자원,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쓰면 에너지 효율을 극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키르기스스탄이 이거에 지금 눈을 뜬 겁니다. 뭐 스탄 들어가는 지금 이런 국가뿐만 아니고 부탄이라고 아시죠? 아시아에 있는 부탄, 저기 중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보다 비트코인, 특히 이 채굴을 통해서 엄청난 국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우쳤어요. 저는 이 국가들이 정말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장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채택을 제안했다. 국가 비축 자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이미 서명을 했던 디지털 자산 비축과 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저번에 제가 연휴 때 한번 인터뷰 소개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 주최자가 세계의 10개국, 15개국의 정상들과 이미 내용을 다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였다? 이미 국가 비축,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확정된 국가가 10개국 이상이었다.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스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2014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나 2018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아니,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어요. 1년 전에 SEC 위원장 누구였습니까? 게리 겐슬러였죠. 대통령 선거, 그 이제 대선 후보가 아직 나오기도 전이었을 때 1년 전만 해도 실은 이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국가가 비축을 한다? 근데 우리가 그 트럼프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익숙합니다. 뭐 비트코인 비축은 당연한 거고 이제 뭐 알트코인 비축도 너무 많이 들었죠. 식상할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요, 식상하다고 하기 앞서서 긴 타임 프레임으로 한번 이것들을 쭉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뻔히 보입니다. 자, 바네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네크라고 하는 미국의 큰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거의 한 200조 원 굴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거든요. BNB, 바이낸스 코인 ETF 출시를 신청을 했고요. 이걸 받아줬습니다. 트론도 중국계 코인이잖아요. 트론 ETF. 이제는 바이낸스 코인 ETF까지 미국에서 접수가 완료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트럼프와 중국에 있는 A파, B파, C파, D파가 있어요. 각계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샹하이 쪽 라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B파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자, 중국계 세력과 트럼프와 그 다음에 중국이 밀고 있는 바이낸스, 테더, 트론 얘네들이 짝짝꿍해서 지금 전 세계 코인 대량 채택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다, 중앙아시아다, 저기 뭐 중남미다, 뭐 브라질이다, 뭐 유럽이다 할 것 없이 그냥 막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 AI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테더를 결제 기능에 추가할 것으로 지금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중국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력과 지금 트럼프는 크게 앞으로 5년, 10년 각 두 가지의 그 섹터를 골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둘 다 크립토와 인공지능에 사실상 올인 했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뭐를 결제로 쓰겠다? 인공지능이 종이돈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금을 갖다가 실물 이거 쓸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전자, 이 크립토 무조건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테더였고 비트코인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AI가 지금은 이제 뭐 챗봇 수준이지만요. 이게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이 실체가 있는 로봇 에이전트가 실제로 될 거거든요. 얘네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장도 보고 운전도 하고 뭐 지들끼리 뭐 거래를 할 거예요. 우리 대신 투자도 해주는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얘네들이 뭘로 그 결제를 하겠냐, 이 서로 거래를 하겠냐라는 거죠. 종이돈 아니잖아요. 금, 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CBDC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토큰화된 모든 세상에 있는 자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 받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코인판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닐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디지털 자산과 화폐들이 어디 위에, 어디 인프라, 어디 망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이 위에 올려다 놓고 전 세계로 팔아먹겠죠. 이 지금 표준도 그래서 이게 20년 전부터 이게 준비해온 정황이 사실 있어요. ISO 2002가 무려 2004년에 이게 이미 지금 그 기획이 됐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표준이 뭐다? ISO 2002.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 무슨 뭐 선택이 아닙니다. 그 표준이 안 맞으면 거기서 아예 그 스위프트망 아니면 그 이제 제재를 크게 뭐 러시아, 북한, 이란 고생 많이 했잖아요. ISO 이거 안 맞추면 아예 그냥 끼워주질 않습니다. 스위프트도 이 지금 표준 갖다 안 쓰면 바로 이제 그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SO 2002 이게 디지털 세상 쉽게 말해 이 코인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코인들을 선점을 하자라고 제가 그래서 노래를 불렀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몰디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뭐 신혼여행 자주 가셨던 그 몰디브입니다. 그 섬나라인데 9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게 근데 90억 달러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몰디브의 1년 국가 총 생산이 70억 달러인데요. 그것보다 묻고 지금 거의 더블로 가는 1년 GDP보다 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자산 허브를 구축하겠다. 몰디브가 그간 관광업 또는 어업 이런 것에 치중되었던 국가 경제를 좀 발전을 시키려고 좀 크게 이제 투자를 했죠. 두바이 소재 MBS, 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여기는 카타르의 국왕님의 패밀리 오피스, 지금 여기서 14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뭐 2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 블록체인 허브는 몰디브의 수도 말레타가 짓고요. 5년 후면 뭐 완공이 될 것이다. 지금 두바이다, 싱가포르이다, 홍콩이다. 블록체인 허브 선두를 두고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용어 그 뭐라고 이제 표현했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허브입니까? 디지털 자산 허브입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포함은 되는데요. 이게 알트코인이 다 들어간 자산 토큰화들이 다 들어간 CBDC도 다 들어간 진정한 디지털 화폐, 코인판, 코인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뭐 선진국이었다 낙후됐냐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런 데서 치고 나가줘야 돼요. 앞으로 먹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현물 ETF에 비트코인 누가 18,644개를 샀다. 채굴 물량 대비 6배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가격은요. 누가 뭐래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맞닿는 게 가격이거든요. 결정이 되는데 공급량의 6배만큼 누군가 더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하지만 미국의 암호화폐 반대파 의원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 워런 여전히 민주당 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법 통과를 막아야 된다. 트럼프 이 친구들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불법이다. 지금 이런 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항상 공격하시고 비난하시고 내 코인이 최고인데 네 코인은 별로야. 제가 볼 때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왜 그러시나. 참 그 세상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왜 하시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다, 뭐 침체, 대공황이다, 관세 전쟁, 관세도 전쟁이죠. 테러가 날 수도 있고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환율이 문제고 금리가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산 지금 그 저평가됐던 뭐 비트를 포함해서 알트코인들 만약에 지금까지도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이게 좀 핑계라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바닥을 잡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고요.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진짜 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확신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뭐냐, 이더리움이 뭐냐, 레이어 1, 레이어 2, RWA,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가 뭔지 아직 제대로 눈을 못 뜨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제대로 눈을 뜨시면요.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매수 기회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을 뭐 전혀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은 의도가 저는 1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코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무조건 따라한다고 다 돈을 버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낙관론자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마인드셋.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냐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유튜브 한 편만 보고 절대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본인의 필터, 본인의 지식과 믿음을 갖추셔야 끝에 가서 이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클 반데르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최저 수준이고 2019년 1월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샀거든요. 이때 비트도 샀거든요. 이더리움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느낌이 꼭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진 않습니다. 2020년 3월 이때는 코로나 빔이 있었고 22년 8월 이때는 그 뭐가 있었을까요? 뭐 FTX 다음 그 전이네요. 그 테라루나 무너졌을 때니까 이게 다 지금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다. 12개월이 지나 보면 지금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예요. 넘사벽 가격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어서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숙제를 완료했고 숱한 실패를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식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좀 이왕이면 저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자, 아직도 알트코인 대장은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죠. 본인이 그만큼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한 일주일 후에 가격이 반토막 나도 지금까지 넣은 돈의 2배를 넣을 수 있다. 혹은 그만큼 똑같이 넣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산이에요. 계속 물을 탈 수 있다. 상관없다.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코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금이면 그냥 금을 계속 모으시면 돼요. 그게 아파트면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코인 방송에서 뭐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분기가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좋았던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월 달이 알트코인은 항상 큰 상승을 보였었다. 아래쪽 보시면 비트코인의 2분기 이제 역사적인 통계 에버리지입니다. 26%인데 이더리움은 60%였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이더리움의 1, 2, 3, 4분기 분기별 수익률을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요. 평균 수익률로 보면 1분기가 좀 더 높긴 합니다. 77%, 2분기는 60%.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60% 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 수익이 난 그런 퍼센티지 확률로 보면요. 2분기가 10번에 8번 올랐고요. 1분기는 9번 중에 6번.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 되겠죠. 6월이 끝나고 7월 갈 때 6월까지의 성적표를 딱 보면 이더리움이 오를 확률이 거의 80%였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MVRVZ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얼마나 이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라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MBRBZ, 이더리움 MBRBZ 이거 그냥 구글에 쓰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있죠. 요때가 이제 MVRVZ 스코어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근데 초록색 가격이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단기 바닥들을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라인에 있다. 탓이 다한 거죠. 굉장히 저평가인 것은 확실하다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만 저평가냐? 실은 그건 아니에요. 다른 알트코인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트만 지금은 킹왕짱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을 만약 정말 알아보고 꾸준히 매집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이 알트 시즌 3.0이 곧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others는 그러니까 그 other 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을 얘기하는데 특히 상위 그러니까 탑 10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others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 others 차트를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비중으로 나눠줬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밑바닥을 찍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지금 4년 사이클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거고요. 밑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알트코인이 올라간 거예요. 최고를 찍고 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또 바닥을 찍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또 하늘로 솟습니다. 이때가 지금 20년, 21년이고요. 또 한 번 밑으로 쭉 바닥을 찍는 거예요. 지금이 이 바닥선에 맛 닿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이대로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서 밑으로 더 그냥 지금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70%, 75%갈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폴 게라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은 전쟁과 침체, 경기 침체, 뭐 폭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인생 폭등을 앞두고 있는 완벽한 매크로 셋업이 준비가 됐다. The most explosive. 인생에서 가장 크게 폭발할 수 있는 매크로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지금 셋업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라울 파리라고 하는 리얼 비전의 CEO는 이것을 바나나 존이라 카더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두바이 2049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라울 파리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핵심만 이 친구가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한마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결국에 뭐 관세, 뭐 침체, 뭐 저기 일시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전쟁 나면 뭐 일시적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걸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요. 이거는 지금 통계치입니다. 글로벌 M2 유동성은 나스닥 그 차트와 97% 일치해요. 돈 찍은 것과 나스닥 차트가 똑같아요. 나스닥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는 90%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니까 나스닥보다 일치율이 지금 살짝 떨어지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같은 운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봐라. 소음을 좀 제발 무시를 하시고 돈을 따라가라. 돈이라 하면 지금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M2 이게 지금 다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이게 지금 글로벌 M2 웨지 패턴 하다가 쭉 올랐죠. 이게 2017년 상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유동성이 좀 이제 말라붙어 가다가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뭐 메가 펌핑을 했죠. 그게 21년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최근까지도 유동성 지지부진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실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살짝 다시 살짝이 아니죠.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물량의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니 프린팅의 장사가 없어요. 시장은요. 결국 돈을 풀어서 그 시장에 막 물이 넘쳐나면 그 물이 어디로 갈 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처음엔 비트코인, 처음엔 뭐 주식, 뭐 딴 데 가지만 나중에는 저 밑에 있는 소위 말한 잡주, 잡코인, 저기 뭐 이제 뭐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방 부동산까지 쭉쭉 돈이 결국은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머니 프린팅, 글로벌 유동성과 시장의 가격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2017년 보셨잖아요. 2021년도 보셨잖아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 차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차트입니다. 글로벌 M2. 지금 유동성은 검정색이요. 빨간색 비트코인이죠. 이거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급등을 이미 했어요. 이게 왜 이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분기 정도 앞서서 이제 본인들이 그 앞으로 국채를 얼마나 찍고 돈을 얼마나 찍을지 이거 발표를 하잖아요. 재무부도 이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 보십시오. 검정색과 빨간색, 즉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이 일치합니까? 한번 잘 이걸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지금 이게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죠. 이 유동성은 이제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위에서 놀고 있는 일시적인 불일치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일치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떨어졌잖아요. 뭐 7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져서 뭐 더 떨어진다. 뭐 지금 이 유동성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유동성이 비트코인보다 2달 반에서 한 이제 3달 정도 앞선 지표다라고 뭐 이게 또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2달에서 3달 앞섰다. 최근에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간 겁니다. 7만 달러 초반 초중반에서 놀다가 지금 뭐 9만 몇천 달러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보이십니까? 물론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체감할 만큼 뭐 10만 달러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거 사실 뭐 누굽니까? 라울 파리랑 씨는 똑같은 얘기예요. 연평균 8%로 글로벌 M2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찍은 돈의 합계입니다. 그 평균 연 8% 정도 돈을 찍더라. 근데 인플레이션 여기에 평균 3%를 더하면 대략 연 11%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정기 적금, 뭐 예금에 연 3%, 4% 주면 막 좋아했던 뭐 지금 사실 3, 4%도 안 주고 있죠. 근데 연 11% 이하의 투자 수익률은 사실은 뭐다? 손실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연 11% 이하의 수익률은 더 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3% 이자 받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이 연 11%, 뭐 어떤 사람 연 10%, 그냥 대략 연 10%, 11%를 이길 수 있는 투자, 자산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기술, 나스닥이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 소위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같은 주식이 있죠. 나스닥이 아니면 크립토, 특히 크립토는 훨씬 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셨죠? 사실은 비슷해요. 이게 한 번씩 코렉션, 조정 기간이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고 지금도 조정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또 올랐다가 또 한 번 조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또 오르겠죠. 이때 이제 조정 겪을 때마다 끝났다, 사기다, 뭐 다단계다, 도망친다. 뭐 저는 이제 10년이 넘게 들으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완벽한 매크로 셋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대놓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미적하다. 그리고 투적
그러니까 투자 심리, 투심은 최악이다. 마치 2009년도와 2020년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교훈은 뭐냐? 최대의 공포는 뭐였다? 최고의 기회였다. 이거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라 더 이상 제가 뭐 붙일 얘기가 없어요. 25년도 1, 2, 3, 4 작년 12월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홀딩을 하셨고 심지어 여기서 바이 더 딥을 꾸준히 했다? 저는 이분은 100점 만점에 일단 80점을 드립니다. 이 꾸준히 홀딩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바이 더 딥 하는 것은 더더욱 내 본능에 어긋납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물리는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80점만 줬냐? 나머지 20점은 뭡니까? 최대 흥분에, 최대 그 이제 환희에 잘 빠져 나가셔야 100점입니다. 싸게 산 것만 잘하고 비싸게 못 파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잘 알아서 빠져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뭐 지표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고 해서 제가 뭐 꼭지에서 판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알아서 잘 빠져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대 흥분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합니다. 알트 시즌은 오고 있다. 이건 그냥 지금 뭐 희망 고문이 아니야. It's macro. 거시경제. 지표야. 팩트야. 알트 시즌이 오면 벌어지는 일은 뭐냐?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점점 가속화된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 다르게 할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점점 늘어날 거야. 돈이 점점 더 많이 풀릴 거야. ISM 지수가 지금은 50 밑에 뭐 44, 46 이러는데 이게 50을 넘고 55, 57, 심지어 60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뭐 64.6, 거의 65까지 갔잖아요. 이게 50, 심지어 50 밑에 4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게 비즈니스 사이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위험 선호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 아니면 다 이제 잡코인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으로 치면 잡주에 손을 대고요. 채권으로 치면 잡채란 표현 없습니다. 예, 정크 폰드죠. 정크 본드.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낮은 뭐 기업 채권 같은 거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위험한 거.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미가 되면요. 반드시 플렉스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의 인증샷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슈퍼카를 샀다. 롤렉스 시계를 샀다. 뭐 이제 차 이제 로고 같은 거 그려놓고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은 저는 어디 안 간다고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레미안 뭐 시기를 샀습니다. 그 원베일리를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꼭지 근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물이 들어오겠죠. 알트코인이 물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처음부터 이상한 코인, 한국계 코인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좋은 코인이 지금 넘쳐나거든요. 굳이 뭐 그런 코인들 다 뭐 우리가 사줄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성공 투자의 비결은 뭐다? 유동성이다. 돈을 따라가라. 유동성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왜 안 올라? 뭐 다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나 올랐으면 좋겠는데 5월 달에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6월 달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건 제가 이제 100%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뭐 이제 뭐 유료 번호 막 알려줘서 막 핸드폰 번호 그 친구들 모릅니다.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맞추면 그냥 본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가정의 달이죠. 원화채굴을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하시고 있다. 이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4848 하면서 그냥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를 벌어야만 투자를 하는 게 제발 아닙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 지나 보면 아 그때 실은 더 샀어야 했는데 아 그때 더 살 걸 했던 순간이 언제다? 저는 올해 1월, 2월, 3월, 4월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글쎄요. 뭐 저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걱정이 되신다고요? 비트, 이더를 걱정하는 자신을 걱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